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계속 잘 가고 있죠. 금리나 기대감에 관세 위에 기대감에 여러 것들이 작용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갔던 우리 증시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서 주 후반부터 이 주 중반 후반에 약간 좀 조정 분위기 나타나는데 다만 좀 바람이 있다면 네. 소화하고 가는 거는 어찌 보면 좀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쉬어갈 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공감이 되는 멘트를 바로 해주시는군요. 그래요. 쉬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무너지진 않겠죠. 여러분, 걱정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시장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뭔가 내가 종목도 바꾸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쉬어가니까 어라?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멘탈 잘 챙기시고 앞으로 다시 올라갈 일을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약간 좀 꽁몽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필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약간 좀 흔들렸다. 예쁘게 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다음 주를 미리미리 좀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먼저 전화 참여가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바로 손쉽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하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네요.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오늘 조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얀얀님께서 시장이 오를 수만 있나요? 문제는 개인들이 체감이 덜 될 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시장 좀 쉬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종목 진단 신청 확실히 좀 앞서서 정책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 HMM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많이 종목 진단 신청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안 늦었거든요. 네. 지금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08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토마토 분자들이 많아지네요. 미니 토마토도 있고. 토마토 분자들이 이거군요. 왕토마토, 왕방울토마토, 미니 토마토, 토마토 시리즈가 많죠. 그래요. 맞습니다. 얀얀님은 토마토가 새끼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요즘에 스테비아 토마토, 컬러 토마토, 대추방울 토마토, 무슨 망고 토마토 별거 다 있더라고요. 토마토 진짜 많아지죠. 아니 도대체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맛이 다 달라서 아마 개량하면서 이렇게 품종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다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토마토는 몸에 좋은 것. 사실 저희가 토마토 진공통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참 사랑받는 채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과일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토마토는 채소죠. 예. 그래서 사실 토마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랭킹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또 랭킹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뭐죠? 먼저 랭킹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1박 2일! 그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과거형이에요? 왜냐면 그 시즌 1을 제가 정말 좋아했고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약간 지금 방황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 정신을 잡아뒀던 딱 두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 2일하고 무한 걸스. 무한 걸스. 저는 무한 걸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 그래서 1박 2일은 시즌 3까지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 홈런 장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1박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관련된 랭킹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오늘 그러면 어떤 랭킹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네. 아시아 최고 여행지. 네. 만약에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1박 2일로 하루만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시겠어요?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이걸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내일이 이제 시작되는 주말 딱 1박 2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1박 2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허. 사실 이건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이 숙박 큰 이 글로벌 플랫폼이죠. 이 아고다라는 업체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실제로 숙박 데이터, 이 예약했던 데이터, 빅데이터를 랭킹으로 좀 꼽아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참고해서 조만간 휴가 없이 1박 2일로 저도 한번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여름에 길게 시간 내서 휴가 가기는 좀 그런데 주말을 활용해서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마이크로 여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네, 이런 용어가 있던데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겸 준비를 해봤고요. 참고로 여기에 비행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고다가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이 설문조사가 국내 소비자들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대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예. 예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하루 1박 2일 여행할 거면 어디 할 거냐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여행했을 때 정말 알차게 즐겨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보기를 보면서 이런 정도 감을 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야, 대한민국의 저력을 우리 랭킹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서울이 여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꼽았잖아요. 대단합니다.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아니, 서울도 정말 발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닐 텐데 많은 인구와 정말 수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죠. 네, 그 밖에도 필리핀의 마닐라 있고요. 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태국의 파타야와 대만의 타이베이 이렇게 순위 5위권 내에 드는 도시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예. 서울 말고 저는 저기 하나도 못 가봤어요. 혹시 가본 도시 있으세요? 저는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그러고 보니까 파타야 빼고는 가봤네요. 여행 도사시군요? 다 가봤어요?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제가 멀리 못 가서 그렇지 약간 이 그렇군요. 아메리카 대륙에 약해서 그렇지 가까운 데는 빠삭합니다. 이야. 회사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예. 거의 잘 안 가봐서 마닐라와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파타야 이거 최대한 남은 인생 동안에 1박 2일, 2박 3일로 해가지고 짧게 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좀 어떤지 볼게요. 자, 여러분이 갔다 오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드루이아님, 쿠알라룸푸르를 꼽아주셨군요. 약간 의외인데. 제가 봤을 때는 타이베이, 대만이 조금 더 친숙하지 않나? 아니면 태국의 파타야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쿠알라룸푸르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저도 마닐라가 상당히 좀 저렴한 곳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마닐라나 아니면 좀 더 가까운 타이베이를 생각을 했는데 예. 파타야랑 쿠알라룸푸르도 저도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그래요. 삼종희님, 많이 댕기셨다리, 그래요. 저도 놀랐습니다. 얀얀님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계신 거죠? 프리지아님이랑 다투고 계신 건 아니죠? 그래요. 장난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랭킹 지금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주세요.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종목 진단도 슬슬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좀 출발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시아 최고의 1박 2일 여행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도시들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태국의 파타야, 그리고 대만의 타이페이까지 있는데, 상무님께서 보시는 아시아 최고의 1박 2일 여행지, 어디로 보십니까? 네, 우선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물놀이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럼 파타야 좀 제끼고 싶고요. 그리고 1박 2일이니까 음식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 여행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서울과 타이페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박빙인데 그러면 서울은 있으니까 타이페이로 저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아니 상무님 거의 뭐 미리 대본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쫙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행을 또 좋아하시나 봅니다. 상무님 여행 자주 다니세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근데 여행 가서 음식이 사실 굉장히 멋있는 풍경보다 음식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편이기도 한데 기간이 짧으니까 타이페이 대만 가면 소롱포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식 상무께서 미식가라는 사실을 한 가지 또 알게 됐고요. 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종목 진단 넘겨드릴게요. 네, 지금 따상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길어요. 그래서 장중에 23%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다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금세 시장 분위기 꺾이면서 오늘 전강 후 약의 패턴으로 약간은 좀 아슬아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가셨다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안 사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사신 가격을 보니까
타신 지 좀 되셨는데 아, 오늘 그러네요. 안 사셔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아하. 너무 오래 들고 있었는데 약간은 김 빠지는 가격이거든요. 얼마냐면 7,411원입니다. 이거 1,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래서 20% 비중이시라고. 네. 근데 비중이 낮지도 않아요. 무척 오래 보유했는데 더 기다리면 보유한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아마 오늘 다음 주 이때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의 패턴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윤정식 상무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르비텍은 단기적인 전략과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매도 차트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른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리스크는 다음 주 초에도 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짧게 봐야 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지금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됐을 때 원전이 좋냐.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감만큼 안 좋은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나쁜 상황들은 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르비텍 살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매도 관점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웃으면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얀얀님이 네. 애증의 오르비텍 해주셨어요. 참. 이 고리원전 1호기 이 해체 이슈 보고 먼저 들어갔다가 수익 다 까먹고 네. 결국에는 손절하셨다고. 이렇게 이슈 플레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렇죠. 어떤 종목이 좋아,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야 이런 얘기는 정말 다들 알고 있고 쉽게 얘기합니다만 그 종목에 진짜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수익을 챙겨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따상님께서도 오늘의 이 패턴이 좀 아쉽기는 하실 텐데 그래도 예전에 한창 힘들었던 때 비해서는 좀 나아졌잖아요. 손실 네. 꼭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게요. 저는 조금 의외인 게 아까부터 나왔던 얘기가 쿠알라룸푸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아까 드루이아님의 이야기가 쿠알라룸푸르 빼고는 다 1박 2일로는 부족한 듯하다고. 마닐라는 필리핀이라 빼고. 그래요? 필리핀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그래요? 있으신 것 같아요. 쿠알라룸푸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말레이시아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도 굉장히 큰 동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큰 동네. 네. 제가 도시 사이즈를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네. 볼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아. 몰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고기 보고 그다음에 반딧불 투어하고 그러면 네. 끝납니다. 아, 쇼핑 위주라고 이렇군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오래 장기간 머물러 살 게 별로 없어요. 아. 뭐 물놀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네네. 되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뭐 깔끔하다면 깔끔하고 제가 이 설문조사를 준비한 입장에서 힌트를 드리자면은 1박 2일이니까 뭔가 도심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교통편이 잘 돼 있고 이런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1박 2일이면 중국이나 일본이 당연히 있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없는 게 좀 없어요. 특이한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 우리 서울도 여행지로 이만한 매력이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예. 전 세계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이 여기 섞여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요. 1박 2일 여행지. 자, 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시죠. 이렇게 우리 또 뭔가 거창하게 들어가는군요. 세계인의 움지를 품으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유튜브 이진님의 종목입니다. 전력 설비로 가볼까요? 제일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1,470원입니다.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네. 제일 일렉트릭 3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11,470원이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아마도 연초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한번 알아보죠. 자, 사모님,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현재는 10,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이대로 매수가 이상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 사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고 목이 마르는 그런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적을 보면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와이어링 하네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전력, 설비 이런 쪽 기반의 이런 매출액과 그쪽에서의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22년도에 1,300억 원대, 그리고 24년도 1,800억, 그리고 금년 예상 매출이 2,000억 원대 중반까지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영업이익도 70억대에서 작년 89억, 금년에는 뭐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유통 물량이 좀 적어요. 지금 보니까 주요 주주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60%가 좀 넘는 그런 유통 물량들, 그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적어서 거래량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물 차트를 좀, 매물대를 좀 보니까 만원대 부근에서 매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매물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원대를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11,000원대까지는 만원에서 올라가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원을 뚫기만 하면.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11,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11,000원 되면 근데 매물이 또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11,000원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실적을 믿고 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인데요. 사신 가격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 여력 보고 있습니다. 이진님 너무 실망 마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프리지아님, 슈팅스타님과 인사 나누고 계시네요. 보리밥 안 먹었냐고. 보리밥을 오늘 먹어야 되는 날인가요? 자, 슈팅스타님, 장 왜 또 스머프 됐냐고. 그래요. 스머프 파란 빛깔이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급락까지는 아니라서 이 정도면 좀 쉬어가는 게 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렸을 때 그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 노래 아시죠? 저 그 노래 싫어했는데. 그때 당시에도요? 왜냐면 그 노래 뭔가 무섭고 우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토마토에 올 떡잎부터 달랐던 창호 앵커. 그래요? 그렇죠. 아니 뭔가 네. 그 노래 파란 나라라는 그 장면도 뭔가 상상이 이상하고요. 네. 그 멜로디가 뭔가 음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섬지박이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요. 동요들 몇 개 있잖아요. 뭔가 음울한 울적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멜로디여서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애초에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인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 운명이 어릴 때부터 그랬나 봐요. 파란색을 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거 이렇게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주식시장과 함께한 세월 동안에 이 파란 나라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씩 좀 물들고 멍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자 뚜비님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샤프해지셨어요. 유에코님,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해서 하루 만에 2kg가 빠졌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청담 부자님, 호롱인더. 종목진. 호롱인더 어젠가도 보지 않았어요? 호롱인더. 어제 저희 진단했어요. 네. 호롱인더가 의외로 요즘에 종목 진단 시장이 많이 바닥에서 들어오네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오늘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쿠알라룸푸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떨지 상위권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계시고요. 하위권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5위는 어떤 도시일까요? 보시죠. 자, 5위는요. 파타야. 태국의 파타야가 5위입니다. 저는 이거 당연히 최상위권으로 봤는데 5위군요. 저는 윤정식 상무님의 추리를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이거 1순위 제쳤잖아요. 물놀이 하기 1박 2일은 사실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제치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파타야가 이 5개의 도시와 비교해보자면 1박 2일로는 단기 여행으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윤정식 상무님 이 분석이 예리해요. 종목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예. 날카롭습니다. 자, 그러면 5위가 이렇게 됐고 일단 서울이 이렇게
순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더 기뻐지는데요. 자, 이쯤에서 오늘 관심 종목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로 관심을 두셨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50%가량 급증했던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5%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6만 원 선도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대로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대형 원전과 SMR 개발 진행 상황에 주목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어서 네이버가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역시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4위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대 강세 보이면서 6만 1,0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 주가의 흐름 장 마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가 올라왔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성 확장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의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7만 8,0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위에는 휴림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휴림 로봇은 현재 25%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휴림 로봇은 또 지능형 로봇을 전 라인업을 내재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비 수요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비트로테크가 올라왔는데요. 비트로테크 역시 원전 해체 시대에 대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8위에도 로봇주 올라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AI 다음은 로봇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AI 접목 기술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9위에는 우진엔텍 올라왔습니다. 역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캔들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10위에는 LG CNS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끝에 오늘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다시 간밤에는 사상 최고가를 써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는 조정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3%대 약세 보이면서 28만 초반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한국전력이 랭크됐는데요. 한국전력 역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3% 약세로 3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원일 T&I가 올라왔습니다. 원일 T&I는 한수원과 사업 진행 이력이 부각되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일 급등했던 상승분을 오늘은 반납하면서 캔들은 음봉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31,0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4위에는 하나가 랭크됐습니다. 오늘 지주사 관련주들도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또 나토의 방위비 증액 소식과 맞물리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다가 상승분을 현재는 일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5위에는 콜마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오너 2세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법적 싸움으로 본격화됩니다. 지배구조가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고점 18,06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17,25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일진전기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기 전력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8월에는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교체 수익과 함께 또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전력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현재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역대 최대치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캔들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했지만 2%대 강세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KCTC 올라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TF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해상물류 전처기지가 부각되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10만 원 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코오롱 랭크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계열사인 코오롱 베니트가 AI 반도체 소재 공장을 신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며 17%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52,700원 선 지나갑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승인이 되자 세론으로 작용할 줄 알았지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해체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리 1호기와 관련한 원전 해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몇몇 이 원전 관련주들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죠. 물론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볼까요? 제가 좀 전에 오르비텍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고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세상이 달라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기업 자체도 달라진 게 별로 없지만 어제와 오늘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추세죠.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지금 원전이라는 부분의 산업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을 새로 세울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해체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물이 있죠. 그 안에서 핵 연료봉만 빼는데 6년 걸려요. 그래서 연료봉 빼고 건물도 해체를 해야 되죠. 건물 해체하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건물을 뺀 자리를 원래대로 토지를 복원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수주를 받고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한다라고 할 때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보면 215개입니다. 그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완료된 데는 25개, 약 한 12% 정도 되죠.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해체가 될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체하는데 1조 원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 자체는 한 4,5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고 국내에서 첫 번째로 해체를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훌륭하게 해체한다라면 국내에서도 앞으로도 해체할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산업 자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산업의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새로운 먹거리가 시작이 됐고 이 먹거리가 앞으로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해체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좀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인가.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조금은 힘든 시세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역시 장기적인 시각으로 열려있는 시장이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어요. 예.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I'm 리얼님 오자마자 고리 그 원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아니요. 하나, 둘. 쑥스러워서 안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괜히 또 래퍼 형리 내면은 끼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자, 한번 보나 했는데.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그리고 뚜비님, 로봇 관련해서 그렇죠. 오늘 몇몇 로봇주들은 여전히 또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수림 로봇은 거의 상한가 가기 직전입니다. 자, 나우로보틱스를 손절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죠. 로봇주마다 흐름이 다 급등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 그 안에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원전 해체 얘기하니까 또 오늘 점심 식사 시간이라 네. 모든 주제는 다 음식으로 통합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아이미얼님께서 참치 해체해서 부위별로 파는 것도 진짜 맛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원전 해체에서 참치 해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참치 해체, 그래요. 대낮부터 참치를 드시러 가시나 봐요? 뭔가 해체하니까 예. 이쪽으로 의식의 흐름이 좀 흘러간 것 같은데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예. 그리고 코르다노님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폭망3파장 선생 계신가요? 하면서 SK 하이닉스 여기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이 정도면은 뭐 최근에 따라가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류이아님께서 뭔가 조선섹터 2년 전만 해도 추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네. 이렇게 갈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덜 오른 종목 한 3년 들고 있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석유화학 쪽,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하니까 또 다른 분께서 롯데케미칼 저도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이런 오랜 소외주들이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고개를 그렇죠. 드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 전략이 딱 들었을 때는 괜찮은 전략 같아. 하지만 직접 소외된 종목 갖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미치거든요. 맞아요. 내 종목은 가만히 있고 다른 종목 급등하잖아요. 이게 이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확실히 느낄 수 상대적인 있어요. 박탈감이.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또 약간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 곽보영님께서 올려주셔서 네.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고요. 보험주 중에서도 사실 네. 좀 무거운 편에 속하죠. 올해 들어서는 한 2달 정도, 3달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신 가격이 22,100원입니다. 네. 와, 잘 사셨어요. 20% 이상 수익 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중도 15%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수익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대해상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무님? 네,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기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더뎌지긴 했지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주가 이전 같으면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죠. 개인들이나 기업에서 내는 보험료를 받아서 그 보험금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할 때 가장 주된 수익원은 예금과 채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체 투자까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 수익원이 채권과 예금이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럼 보험사의 수익이 떨어져야지 정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데에는 지금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 코스피 5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PBR주에 대한 상승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저PBR주 대표적으로 금융주죠. 은행, 증권, 보험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주들 모두 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 강한 상승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키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평가된 주식들을 다 같이 좀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도 코스피 5천 시대 이 얘기를 지키려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저PBR주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PBR주인 금융주들이 다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기관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지만 어느새 2만 6천 원까지 급등 차트는 별로 안 보여줬지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고요. 매물도 좀 살펴보면 차트를 좀 길게 당겨보면 3만 원 언저리까지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가야지 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이었습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 그렇죠. 이대로 쭉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당연히 응당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종목은 소외주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수익을 잘 챙기고 계신 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더블제이님 같은 경우는 SO일 때문에 좀 속상하신가 봐요. 그러다가 계속 소외당해요. 제 SO일처럼요. 이게 하셨어요. 참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네.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려다가 아니야 이제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소외주를 미리 지금 잡아놔야지 계속 소외당하고. 그런데다가 네. 뭔가 요번에 SO일처럼 막 중동 이슈 있고 이래서 이슈 맞물리면서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전문가분들이 이때 나오세요라고 하지만 실제 들고 계신 분들은 뭔가 물을 더 탄다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고 싶지 바로 나오시는 분들 몇 없거든요. 계속 오히려 덧에 더 빠질 뿐이죠. 네, 그럴 수 정말 있습니다. 이 투자가 이성적인 전략과 그 특정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심리가 이게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자아를 좀 분리시켜서 진정에, 냉정에 이런 주문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패야 됩니다. 네. 뭐야 이거님께서 소해주는 4848. 그러니까 사고 팔고 잘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또 종목 하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시장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얘기해 주시면 같이 공감해드리고 또 대답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두비님의 종목이에요. 나우로보틱스 올려주셨고요. 29,000원에 사셔서 비중이 5%입니다. 비중이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나우로보틱스 현재 주가가 2만 원대 초입을 기록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손실 구간 놓여 있는데 손실이 지금 꽤 아니 6월 달 들어서는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6월 달에 그냥 계속 내려왔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 로봇주가 한 차례씩 좀 들썩들썩했잖아요. 여기 안 움직입니다. 예, 개장 초에 두산로보틱스도 뭐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영 요지부동이네요. 예.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윤상무님, 이 종목은 왜 안 움직이는 건가요? 네, 사실 5월에 상장을 했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최근에는 신규 상장을 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장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렀다. 더 좋은 회사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관들 쪽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 전에 기관들의 투자를 많이 받죠. 뭐 VC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운용사 이런 투자를 좀 받아놓은 물량들이 있고 이 물량들에 대한 엑시트 투자금 회수 방법으로는 가장 첫 번째가 주식 매도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주식을 매도하는데 기관들이 지금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로봇 오늘 같은 경우 로봇 테마주들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로봇보다는 최근 들어서 느꼈던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최근 뭐 어제 오늘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좀 더 매력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최근 트렌드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었던 종목들을 빨리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런 추세가 6월 달 들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살펴보면 나우로보틱스도 상장을 했어요. 14,000원 정도의 저가를 형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33,000원 뭐 장중 고점이 33,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5월 하순부터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5월 하순부터 나오는 매도는 대체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좀 잡히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좋은 테마거든요. 전망도 좋고 매출액도 늘어날 수 있는 테마인데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나우로보틱스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월 말부터 해서 계속 개인은 샀고 기관은 계속 팔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한 번에 확 바뀌진 않거든요. 추세가 바뀔 때까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로봇이라는 테마 결국은 연간 최소 뭐 두세 번 정도의 테마는 좀 받고 기대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엑시트를 만약에 노리신다.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으로 해서 엑시트를 노리신다라면은 시간을 기다리시고 로봇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들이 좀 더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테마를 못 받았지만 협동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의 테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묶일 때를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시다라면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하신다면 그리고 로봇이 지금은 들썩들썩하는 거지만 한번 또 시장의 관심을 확 받으면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진드간히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어요. 예.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버스 타고 가시는 고고식님, 어디쯤 가셨나? 고고식님 오늘 좀 날아가신 거예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길래 그렇죠? 자, 그리고 김경진님,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네. 태양과 바람님, 2차 전지 좀 올라갔으면 했는데, 그렇죠. 이 테슬라 주가가 며칠 동안 좀 내려서 그런지, 오늘 우리 2차 전지주들도 그냥 전부 다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계속 도와드렸는데 오늘 전반부 함께해 주신 윤정식 상무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종목도 꾸준히 올려주고 계세요. 뚜비님 네. 너무 감사해요 하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금수저님, 로라님 계속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요, 저희가 네. 랭킹 4위 확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일단은 파타야였어요. 네. 그러면 4위는 어떤 도시일지 공개해보죠. 자, 세계인이 고른 1박 2일 최고 여행지입니다. 4위는 바로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오, 이야, 서울의 순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서울이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야.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가 이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오, 아니, 마닐라고 보고 지금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아니,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럴 수가. 서울이 우리가 사실은 예. 너무 가까이 있고 늘 접하고 있고 하면 그 소중함을 알지를 못하는데 네. 세계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요즘에 또 슬슬 관광객이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고 요즘 케이팝에다가 저 그거 봤어요. 뭐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요즘에 맞아. 그거 지금, 넷플릭스 1위. 1위예요? 네. 그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이름이 케이팝 어떻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네.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이 아이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네. 아이돌하고 퇴마하고 합해놓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 아이돌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하고 악귀나 이런 퇴마와 관련된 드라마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오컬트물 같은 것들도 그 전에 인기를 좀 끌었으니까. 맞네요. 킹덤도 있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는 여기까지. 네. 갑자기 서울 얘기하다가 애국심이 막 차오르면서 K-pop 갑자기 얘기가 막 어깨가 나오면서 막 으쓱으쓱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서울 나이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함께할 분은요. 많은 분들이 미리 인사 주실 것 같은데 아직 인사가 그게 안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신데요?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아시아 최고의 1박 2일 여행지를 꼽고 있습니다. 김봉만 전문가께서는 산악인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시나요? 국내만 다니죠. 주로 산에만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예. 그냥 추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1박 2일 여행지로 꼽힌 곳 남아있는 곳이요.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대만의 타이페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가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바라본 시점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추측하실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그 도시다 보니까 1박 2일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근데 저는 타이페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타이페이, 대만이 지금 우리 영토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 파이도 그렇고. 서울은 1박 한 3박 4일 최소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타이페이,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타이페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사실은 특히 산으로는 스페셜리스트이신 우리 네. 김봉만 전문가께서 1박 2일 최고 여행지, 아시아 여행지를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1, 2위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그 사이에 또 인사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고요. 태양과 바람님께서 1위는 대한민국 서울이죠 해주셨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창호 앵커가 차도남. 네, 그래서 도시남자여서 이 도시와 관련된 랭킹을 잘 알지 않으실까. 그래서 지금은 도시 살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모야이고님께서는 파타야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빠따야? 빠따. 지금 모야이고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앞에 저희 같이 함께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좀 속상하려고 하는데 저희 5위 공개됐습니다. 5위가 빠따야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갔어요. 괜히 그 빠따야라고 하신 분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느끼시는 바가 것 같아요. 줄 예. 빠따 맞아야 정신을 차릴 듯 하면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주고 계시는데 예. 괜찮습니다. 저희 예.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미숙님께서 올려주신 일진전기 알아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좋던데 말이죠. 그 종목을 3,500원에 사셨대요. 네. 그래서 이 종목 비중까지 말씀드리면 10%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어요. 이 종목이 오늘같이 부진한 장세 속에서 네. 자그마치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36,000원 거의 뭐 수익률이 이 10%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서 팔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급등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글쎄 오늘 뭐 특별한 지금 뭐 재료 발생한 것은 안 나오는데요. 제 HTS 상으로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여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거래가 지금 현재 한 400만, 370만 주 가까이 나오는데요. 1월 달 최고점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보게 되면 1월 달에 그 고점 찍었을 때 37,500원이죠. 그때 거래가 420만 주, 한 500만 주 나왔네요. 500만 주. 예, 그러니까 일단 장 막판까지 1월 달 고점에 형성됐을 때 거래 정도 나오면도 불구하고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 못한다면 예, 거기서 이제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제 이 종목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약간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어제 오늘 조정 들어오고 있고, 예, 그랬을 때는, 일단 오늘 뭐 시장, 종목이 이제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항상 전고점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매물 출회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는 차익을 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이제 거래가 아직 많이 안 터진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인데, 1월 달에 윗거리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일단 시장 분위기, 그다음 오늘 거래량, 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가격대부터 한 절반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 물량은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이제 강하니까 이후에는 이제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33,000원만 이탈 안 하면 뭐 다음 주 후반까지 꼬아가는 전략. 그냥 다시 한번 더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데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돌파했다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월 달에 워낙에 강하게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추세 장기 저항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만약에 37,500원 돌파한다면 4만 원까지는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이제 거래량 증가에 따라 틀리니까요. 우선 줬을 때 절반 챙기고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구간이니까 나머지만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스킬을 발휘를 해주셔야 돼요. 수익 네. 났습니다. 좋은데 이제 분할 로수익을 챙기면서 나머지만 조금 더 두고 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33,000원 지지력 테스트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리고 상방으로 돌파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4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선 몇 개 그어 놓으시고요. 지지를 하는지 고점 돌파하는지 꾸준히 보시면서 나머지 비중은 이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슈팅스타님, 한화 관련돼서 뉴스 한 가지를 전해주셨고요. 오늘 강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도 여러 가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슈팅스타님께서 두회, 잘 버티네. 뭐야 이거님. 그러니까요. 어제 두회 공매 청산했으니 급등 기원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두산에너빌리티 팬층이 두터워요. 맞습니다. 네. 올해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얘기 한창이고 그 사이에 또 종목 젤파고TV님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카카오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요즘에 이 종목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네. 번갈아 가면서 하루씩 올라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급등이고 네. 급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대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나님께서 형제글로벌 신청해 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봅니다. 와. 오늘은 약간 소외주 특집 같이 한동안 안 봤던 종목 위주로 우리 제작진이 좀 골라주고 계신 것 정말 같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종목도 사실은 테마주 색깔이 예. 강하고 오늘장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13% 정도 오름세.
있었는데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터치를 못하고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5,4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5%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뜨거웠던 봄날 이 대선 안팎으로 해서 그때 즈음에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지금 수급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좀 거꾸로 움직이죠. 예, 어제 뭐 조선하고 이제 방산이 좀 눌림 줄 때 반도체가 이제 강했는데 오늘 조선 방산 또 이제 반등 들어오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눌림 주고 그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에 인맥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리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털어먹고 예, 시장 올라갈 때는 빠지고 시장 조정 나오니까 반등 들어오잖아요. 이런 형태로는 아마 다음 달 그 만기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퐁 장세가 아마 펼쳐지지 않겠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은 나왔으니까 시총도 300억대까지 떨어졌고, 예, 다음 주까지 조금 한 5,000원 초반 정도까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5,400원이면은 지금 60에서는 언저리거든요. 테마가 이제 끝났으니까, 재료가 끝났으니까, 예, 주가 이제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시겠죠? 그래서 딱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이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5,000원 전후에서 반등 시에 5,000원 강하게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은, 6,000원까지 막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거래량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오게 되면 무조건 절반 끊어버리시고, 예, 그 이쪽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 그러면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 전략도 현금화 전략. 그러니까 반등시마다 좀 현금화 전략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등시에 5,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금화 전략.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감정을 싹 빼주시고요. 딱 이성적으로만, 공식적으로만 이 기술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5,000원입니다. 원금 회복 빨간색 보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5,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좀 현금을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종목 진단 요청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직 끝나려면 30분은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이 봐드릴 거거든요. 전화로도 일단 신청이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좀 부끄러우시면 바로 그냥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어도 매수 문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이거 살까 말까 고민되네 하면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핫한 종목만 저희 다뤄드리는 거 아니고요. 소외된 종목들도 상관없이 봐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남겨주시죠. 자, 구름님께서 실제로 지금 한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와, 2차전지 대표주 에코프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셨군요. 요즘에 슈팅스타님이 바쁘세요. 네. 이제는 좀 잘 되시니까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시면서 슈팅 일보에서 파이프라인이요? 예, 아침에 슈팅 찌라시. 예. 저는 뭐 슈팅 아이비 이런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저희 토마토도 아이비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심도 맞아요. 깊은 취재를 통한 기사들. 그러면 슈팅님이 그 심도 깊은 이야기 하려면은 채팅창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에 그 지분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뭐 스피노프라도 어떻게 좀 활발하게 되면 고려를 좀 해볼 텐데 랭킹 2시 레버 발동 4분 전 하시면서 1시 56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올라오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빠지지를 역시.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 진단 꾸준히 올라오는데 다음으로 어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절파고TV님의 종목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요즘에 정말 다시 국민주가 되어버리고 있는 되어버린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정말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종목인데 단기간에 정말 급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잘못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절파고TV님은 10만 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하신 겁니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매수가까지 가나 싶으셨다가 갑자기 또 급락하니까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10만 5천 원에 10%에 최근 7만 원을 뚫었는데 다시 내려갔네요. 4년간 묶였는데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드디어 5년 묵은 LGU 플러스는 약수익 내고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아니. 인내심의 승리입니다. 야, 졸파고TV님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신 겁니까? 카카오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카카오의 힘을 내볼게요. 자, 김봉만 전문가님, 10만 5천 원입니다, 카카오. 요즘에 약간 좋다 말하던데, 10만 원대 위에 이번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이제 대기 매수세가 지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워낙에 지금 강하게 지금 뻗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큰 무거운 주식이 뭐 100% 올랐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30에서 한 50% 정도 조정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턴을 보나, 추세를 보나, 이동평균을 보나, 바닥은 완전히 찍었다는 얘기죠. 워낙에 이제 많이 밀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월봉 보시면은 지금 60개월 선이 지금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도 60개월 선에서 얻어맞고 밀었던 것이고, 이탈하니까 이제 급락 나왔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무게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 수급선이라 그러는데 60개월 선에 거의 얻어맞습니다. 근데 이번 달 거래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 처음에 코로나 때 초기 때 급등 나왔던 그런 거래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털린 거래가 아니고 실린 거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오래 보유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뭐 LG 유플 뭐 교통비 정도 버시고 지금 현금 하셨다고 하니 그 자금 가지고 만약에 5만 5천 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늘림 주게 되면 저는 뭐 한 5%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좀 끌어내셔서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홀딩이고요. 만약에 눌림 준다고 5만 원 중반 정도, 5만 원 초반 정도 줬을 때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은 최소 한 8만 원 뭐 그 중간에 이제 가격대가 이제 8만 5천 원, 9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중기 홀딩 일부 눌림 주게 되면 5만 원 전후에서 일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더 조정을 받으면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이렇게 되면은 뭐 단가가 한 8만 원대나 이렇게 맞춰지게 되실 텐데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까지는 하반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졸파고TV님은 좀 긴 관점에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카카오도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고 계셔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같이 이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고, 저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좀 봐드리겠다 하니까, 종목 진단 요청이 쑥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텔콘제약, 신흥 SEC, 레인보우 로보틱스, ST팜, 로봇, 제약바이오, 가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스캘핑님께서 내 종목은 올라갈 땐 안 올라가더니만 내려갈 때 시원하게 내려가네. 이럴 때 정말 속상하죠, 정말. 네.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께서 스머프 마을이군.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오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양시장 나란히 1% 정도까지 재차 밀립니다. 네, 이럴 때 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는 미처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머리를 차분하게 같이 식히면서 이제 내 종목을 바꿔볼까? 어떻게 할까? 전략을 새로 수정하시면요.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진짜 그때 소외 안 당할 수도 있겠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국환님께서 올려주신 셀바스 AI도 알아보죠. 이분 손실 구간이신데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네. 16,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이 매수 후 빠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번 주에 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맞아요. 예상을 해봅니다. 사고 나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이번 주 들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에 지금 15,000원대거든요. 예. 아마 뭔가 좀 단기에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김봉만 전문가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장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저점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요. 양시장 다 포함해가지고 한 750조가 증가했어요. 750조. 750조가. 엄청 오른 거죠. 코스피가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9월 9일날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막 35% 올라왔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24%밖에 안 올랐거든요.
예, 거의 12% 차이 나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코스닥이 좀 재미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게 아니고 불을 뿜을 것이다. 예. 그래서 AI 쪽은 여러분들께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왜 기다립니까? 일단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정부. 지금 그 장관 뭐 인선하고 청문회하고 하는데 한 7월 정도, 중순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내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무 장관들 내정되고 나면 이제 정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 정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업도 이제 올 좀 중기로 가져가시면 아래쪽으로 조정의 룸보다도 위쪽의 룸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 차트 보시면 지금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찌 보면 이 파도 타기 패턴인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중간중간 예? 거래 터지면서 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들 개인들을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이 해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싸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정 물량 자금들이 오늘이 한 10%다 그러면 초단타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아래쪽으로 눌림 준다 하더라도 예, 좀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그 중간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 들어 올려준다 그러면 또 한번 누를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은 박스권 완전히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은 한 2만 원까지의 충분한 그 룸이 보입니다. 예, 그럼 거기서 한번 끊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AI 쪽은 이거 대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더 많이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눌림 줄 때 저는 매수라고 보거든요. 단지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10% 막 20% 들어가지 마시고 좀 분할을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라는 관점에서 좀 중기라 봐야 한 가을 전후? 예, 8월 지나서 예, 그때까지 일단 홀딩해 나가는 전략.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전후, 돌파 시에는 2만 원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그래서 1차는 19,000원 전후 그리고 나머지는 2만 원 선 넘는 가격까지도 내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이너스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금방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는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들고 계시면은 수익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스캘핑님. 네. 내 종목은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던데 내려갈 때 왜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냐 하셨는데, 같이 또 공감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태양과 바람님, 내리는 건 뭐 아주 그냥 KTX 행위다. 그래요. 이렇게, 내릴 때 갑자기 내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잘 가던 것도 내가 사면은 빠진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손실 나는 건 괜찮은데 일찍 팔아서 내가 팔고 나서 더 갈 때 있잖아요. 미친 겁니다, 정말. 그러면 다들 사실은 그래도 수익 난 게 좋은 거 아니야?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배 아픈지. 이게 시장을 많이 보고 여러 종목을 볼수록 더 이 상대적인 비교가 자꾸 되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이어도요. 매일매일 뭐 상한가가 터지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은 매일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저런 종목 내가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건데. 내일도 저건데. 내일 모레도 저건데. 그런 것만 자꾸 보면 계속 소외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주변에 얘기해도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이 게시판에서 마음껏 또 여러분들 하소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네. 지금이니? 하면서 버스 타셨군. 고고님. 고고신이 부릉부릉 하고 계시는데. 고고신이 이제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가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시장 분석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올라갈 때는 상위 20% 종목이 80%의 상승 시세를 이끌고 내려갈 때는 하위 20% 종목이 80% 시세를 이끄는 국장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이 지금 오셨나 봐요. 창호 앵커 이 샤프한 턱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가요? 뭔가 오늘 달라 보여요 하시면서 희망 있는 행복님이 염색했나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어제 창호 앵커가 한바탕 또 배탈 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염색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머리를 이렇게 감아서 올리거든요. 오늘은 내려서 올렸거든요. 내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게 내리면 그게 큰 차이예요? 빠진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검은색으로 염색했던 게 지금 네. 빠져가지고 아예 위로 들어올리면 안 네.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염색이 그 드러나게 보여요. 옛날 머리가. 제가 애정을 좀 오. 가져보겠습니다. 저보다 왜 우리 모르셨어요? 시청자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면서 제가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어지간해서는 몰라요. 조금 맛있긴 하네요. 네. GS킴님, 인모드? 그거 아니고요. 다른 거 좀 더 센 거 한번 요즘에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랭킹 주제 이쯤에서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시아에서 또 나왔나요? 또 등장. 이렇게 하면 되죠. 저 예. 위에 저분은 제가 차마 못 가리겠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피해갔죠? 자, 아시아 최고 1박 2일 여행지를 보고, 아니, 저걸 왜 자꾸 띄우는 거죠? 뒤늦게 갑자기 기분이 상하는데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 닮았다고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더 빼야 되겠어요. 예. 아시아 최고의 1박 2일 여행지를 보고 있습니다. 5위가 파타야였고요. 4위가 마닐라였습니다. 과연 3위는 어딜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3위입니다. 오! 타이베이가 3위예요. 우리는 지금 타이페이보다 서울이 탑2에 들어갔다라는 게 더 네. 신나는 거죠, 지금? 우와, 아니 타이베이, 파타야, 마닐라를 제끼고 전 세계인이 서울을 탑2로 지금 꼽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서울의 위상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지금 보면 뭐 예. 타이페이도 그렇고 상위에 올라와 있는 탑5의 도시들이 대체적으로 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그런 도시예요. 예. 이 뭔가 관광지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뭐 남대문 시장이랑 뭐 명동이랑 다 이거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하철 잘 돼 있으니까 타고 또 강남 가서 강남 스타일 또 보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이런 거 보면 아니에요. 되는데. 우리 다 예. 공감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자, 예. 이렇게 해서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쯤에서는 우리가 1시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크립토 결제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 실사용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급등세를 보이면서 19%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위메이드 플레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부작용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10,000원 초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MBT가 올라왔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면서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급등 후에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2위에 로보로보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 코딩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6,1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단 상황입니다. 이어서 15위에 카카오게임즈 올라왔는데요. IT와 게임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장 오후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대거 랭크됐는데요. 19위에 미토온도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20위에는 위메이드 맥스까지 올라왔는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신작의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신작 미드나잇 워커스가 다음 달 3차 글로벌 공개 테크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슈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에서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입법 통과와 함께 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제도권 편입 기대감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한동안 잠잠했었던 바이오주도 오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그러면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오늘 또 움직입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에 제약바이오 얘기가 잘 안 나왔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쪽도 들썩들썩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이오주의 반등, 우리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찬바람 불면 보통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 계절적으로 여름 지나고 나면.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거래소의 이제 의약품 업종인데, 예, 지수가 올라갈 때 아주 철저하게 이번에 소외만 됐습니다. 올해 계속 뺐지 않습니까? 2차 전지하고 더불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핑퐁 장세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 삼성바이오로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의 한 70%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소외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하고 더불어 가지고 시장은 또 항상 공평하거든요. 올라던 종목군들이 뭐 끝없이 계속 가지는 않고 일단 그 수급이 이제 빠져나오면 다른 쪽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 섹터 중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제반이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예.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바 같은 경우도 뭐 알테유전이라든지 뭐 이중항체, ABL 바이오, 뭐 리가케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또 주도주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좋은데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일지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의 이동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 수급의 이동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저희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정숙지 앵커의 그 감기 증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요즘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코로나가 갑자기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 토마토 증권통에도 감기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네, 진행자와 PD들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바이러스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예. 정말 다행인 건 저도 한 일요일부터 감기 증상이 시작돼서 한 수요일 정도까지 정점을 이뤘다가 이제는 거의 끝물이거든요. 좀 빨리 지나가서 다행인데 시달리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시달리더라고요. 저는 감기가 조심하세요. 살짝 왔다가 간 게 네. 이제 또 저희가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그렇죠.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감기가 걸리겠다 싶으면은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꿀물, 뭐 도라지, 배, 생강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미리 했어야 이거는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집에 네. 있는 상비약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늘 있고 프로폴리스, 예. 가습기 이거 다 같이 또 총동원하지만 예. 또 여름 감기 독하잖아요. 쉽지가 걸리기 않아요. 전에 또 예방을 해야 돼요. 프로폴리스 드세요? 많이 저는 먹어요. 캔디로. 캔디로 전 가끔 지금도 먹는데. 늘상.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 또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이 잘 건강을 챙기시고 수익을 거두셔야 저희가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종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니까 밥 세 끼 꼭 챙겨 드세요. 맞아요. 네. 밥이 보약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 앵커 같은 경우는 아프면 살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프면 또 살이 찌더라고요. 밥 챙겨 잠깐만요. 먹고 약 먹고. 제가 감기가 예. 이번에 상정 코어를 별로 안 들었는데 저희가 심하게 걸렸잖아요. 네, 맞아요. 식사 양을 줄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게 요즘에 살 뺀다고 예. 식사를 굉장히 양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밥 세끼의 중요성을 예. 여기서 들국화님 덕분에 한 번 더 느끼게 예. 됩니다. 여러분도 예. 식사 잘 챙겨 드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초롱초롱님께서 올려주신 이오테크닉스 네.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됐나 봐요. 이오테크닉스라고 읽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예. 14만 6천 원에 사셨어요. 비중 15%입니다. 현금화를 시켜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꼭꼭꼭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흐름 하셨는데요. 좋았어요. 네. 이오테크닉스의 움직임이 오늘은 약간은 좀 주춤합니다. 16만 8,200원권 기록하면서 수익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챙길까요? 나중에 챙길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제반이라고 했죠. 이제반.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제 상반기 때 철저하게 소외됐던 섹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약간 손바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3분기 장세, 하반기 장세 출발하는 거거든요. 결제 일수 우리 감안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한 번에 때려버리면 메이저들이 금방 개인들이 아니까 더 갈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올라갈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물량을 떠넘겨야 돼, 고점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또 저점을 깰 듯 말 듯.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이 종목 아닙니다만은 주가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고 주가 좀 조정 나오니까 더 빼버리네. 이런 심리가 강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들 업종이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저점에서 털려버립니다. 그런 손바퀴 자금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는 애들은 더 보낼 것처럼 해가지고 막 따라오게 만들고, 저점에 있는 것들은, 예, 좀 더 막 빼면서 지루한 가운데서 조금 더 음목 나오더라도 손절하게 만들고. 반도체 쪽도 지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좀 그대로 보시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 삼성전자양 매출이 좀 높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지금 한 60조 정도 5월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늘었는데, 삼전은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30조밖에 안 늘었어요. 덜 올랐으니까. 예. 근데 삼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이런 쪽, 원래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삼전이 좀 움직여줘야 반도체 장비 쪽, 소재 쪽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국한된 종목군으로 움직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구중바닥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상장한 이래 구중바닥 이렇게 찍은 경우는 처음 봐요. 2008년도 금융위 때는 7중바닥이었거든요. 이 구중바닥이면은 어지간하면 이제 막말로 뭐 미국의 벙크버스터 폭탄을 맞더라도 이거 안 깬다는 얘기지. 예. 단지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일정 기간은 필요한데, 중기적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그대로 보시면 되고, 단지 단타다, 단기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거예요. 이 박스권 상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이 박스권에서 얻어맞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내가 비중이 15%다 하면 5% 챙기고, 나머지 10%만, 이후에 15만 원만 크게 안 깨면 좀 더 끌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그 다음 목표가 20만 원까지.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홀딩이고, 단기시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 정도, 예? 예, 오늘 내일 일단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15만 원 안 깨면, 20만 원, 2차 목표가까지 홀딩에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반 반도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수익 좀 내고 계시는데 1차, 2차 분할 매수 전략 분할 매도 전략 제시가 됐으니까 수익 미리 좀 축하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예. 희망 있는 행복님, 유창호 저번 주 올리브영 가서 바이브랩 두피앰플 가서 안 봤죠? 가서 안 보고요. 제가 그 쿠땡에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두 분이 따로 만나시고요, 주말에. 장바구니 넣어놨는데 예. 주문을 안 누르고 있다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주문해버릴게요. 예. 이거 장바구니만 있고 주문을 안 눌러놨었는데 깜빡할 뻔했네요. 창호 형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리마인드 해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예. 지금 진단하시는 동안에 삼조 앵커와 함께 그 탈모 약에 관련된 얘기를 힌트를 좀 듣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타이밍아웃인가요? 예, 네. 요즘에 제가 좀 진심입니다. 머리 숱이 좀 부쩍 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모야이거님께서 현금 확보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그러면은 다음 종목 이제 시간이 한 종목 정도 빠르게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ABC 가나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2재반? 이거 잘했네요. 17만 5천 원에 15% 향후 단기와 중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오래 들고 계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자, 메디톡스 16만 2,500원입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메디톡스입니다. 여기서 한 차례 쑥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실적도 지금 증가하는 추이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몸살을 많이 앓았는데, 예, 지금 거래가 지금 크게 안 나오죠. 오늘도 2만 주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월봉에서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니까 2023년도 고점에서 이 추세 상단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강한 저항이에요. 거래가 터져주면 돌파 가능한데, 이번 달도 지금 거래가 안 나오죠. 다음 달에 이제 거래가 늘어지면 그때는 이제 N자로 이렇게 돌파하겠죠. 그러면은 2023년도부터 이어왔던 2년 하락 트렌드 돌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변곡점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번 달에 이렇게 이제 2달 쉬었으니까 다음 달에 이제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돌파했을 때는 한 2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7월 초에 다음 주 중에 16만 원을 좀 장대 음봉으로 또 크게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60일선과 기술적으로 지금 15만 원까지 눌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다 그러면은 이후에 15만 8천 원 나오네. 15만 8천 원 종가상으로
비교적 큰 음봉으로 깬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리스크 관리 하시고 아래 다시 한번 보시고, 예, 그렇지 않고 살려버린다 그러면은 살리면서 18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입니까? 작년 8월 달에 21만 8천 원이잖아요. 예, 그만 20만 원에서 그 라인까지 일단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파동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승 1파, 2파 조정인데 2파 조정에서 지금 찌글찌글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좀 돌려주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그래야 주가가 지금 3파 나올 때 타격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 쪽은 단기 물량은 15만 8천 원 지지 맥점 보시고 일부만 좀 조절하시란 말입니다. 안 깨고 터닝 나온다 그러면 18만 원 돌파하는 그 다음 고점 한 20만 원 전후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전후로 해서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메디톡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김봉만 전문가는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랭킹쇼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죠. 예. 오늘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께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아시아 최고의 단기 여행지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해볼까요? 자, 1위는 서울인가요? 아닌가요? 1위는 쿠알라룸푸르가 1위였고요. 예. 와, 그래도 2위가 서울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네. 서울을 이렇게 높게 쳐주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는 뭐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야 될까요? 관광이 주 수입원인 뭐 그리스나 이런 국가들이 좀 네, 부러웠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관광 산업은 밖에 나가서 쓰기만 하지 뭔가 들어오는 관광객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대한민국 서울이 2위로 꼽힌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자, 1위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서울을 45%나 꼽아주셨군요. 그래요. 뭐 예. 여기서는 뭐 의견이 좀 달랐다고 해도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죠. 아주 네. 좋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저희는 인사를 드릴 텐데 잠시만요.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지만 아직 갈증이 생긴다,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오늘 밤 8시 반부터 11시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립니다.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미스터 진단에 미리미리 종목 상담 접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전화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